여러분, 평생 먹던 음식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몸을 공격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분명 어제까지 멀쩡했던 혈압이 오늘은 약을 먹어도 떨어지지 않고 당뇨 수치는 이유 없이 치솟고 손발이 붓고 가슴이 답답해져 병원을 찾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의사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드신 음식이 원인입니다. 그제야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절대로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될 당신의 건강을 뒤흔드는 5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고 근육은 줄어들며 혈관과 장기는 서서히 노화되는 나이. 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젊었을 때처럼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단순한 정보 이상의 생존 전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4살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이정태 박사는 지난 50여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오며 하나의 진실을 반복해서 마주해왔다. 그것은 바로 왜 갑자기 병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는 환자들의 당황스러운 고백이었다. 평생 같은 음식을 먹고 살아왔고 특별히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있었다고 느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고혈압, 당뇨병, 심부전 같은 만성질환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약을 먹어도 혈압이 내려가지 않고 혈당 조절도 예전 같지 않다는 하소연을 들으며 그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그 원인은 단지 나이 때문도 유전 때문도 아닌 바로 음식에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몸에 좋다고 여겼던 음식을 나이 들어서도 그대로 먹으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젊었을 때의 몸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이에 맞는 음식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 그는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젊을 때 아무 문제 없이 먹던 음식들이 노년기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직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경고 없이 병원에 실려오고 약에 의존하게 되며 결국 삶의 질을 잃고 만다. 이 영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경고이다. 더 이상 건강을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바꾸어야 한다. 젊었을 때 먹던 그대로의 식단을 고수하는 것은 익숙하고 편할 수는 있으나 결국 우리 몸을 조용히 파괴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정태 박사는 단호하게 말한다. 60세 이후 당신이 먹는 음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던 5가지 위험한 음식, 그리고 그것들이 왜 설탕보다 더 해롭고 어떻게 우리의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지를 그는 이 영상에서 차근차근 풀어내려 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의 눈물과 후회를 담고 있으며 동시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함으로써 단 한 끼의 식사 선택이 건강한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60세를 넘기면 우리 몸은 겉으로 보이지 않게, 그러나 매우 깊고 근본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한다.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기초대사율의 감소이다. 20대와 30대에 비해 60대 이후의 기초대사율은 무려 30% 이상 떨어지게 되며 이는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살이 더 쉽게 찌고 에너지가 덜 소모된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예전과 똑같이 식사하고 움직이더라도 체중이 늘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몸이 무거워진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동시에 해마다 1에서 2%씩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의 균형과 자세 유지 능력도 약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낙상, 골절, 관절통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위험 요소가 된다. 두 번째 변화는 혈관의 탄력성 저하이다. 젊을 때는 고무줄처럼 유연하고 탄탄했던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단단하고 뻣뻣하게 굳어간다. 이때 짜게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이미 약해진 혈관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지며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소화 기능의 변화이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젊었을 때는 문제없이 소화하던 음식들이 부담스럽고 체하기 시작한다.
특히 고지방, 고염분, 가공된 음식은 소화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마지막으로 면역 체계도 점점 약해진다. 젊을 때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 나이가 들면서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복력도 느려지게 된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설사, 두드러기, 복통 등의 반응이 더 잦아지고 해독 능력 저하로 인해 독성 물질이 몸속에 쌓이기 쉬워진다. 결국 이러한 누적된 변화들이 신장, 간, 췌장 같은 주요 장기의 기능 저하로 이어지며 다양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 60세 이후의 몸은 단순히 늙는 것이 아니라 생리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구조로 전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의 식습관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필수 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 60세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의 기준으로 좋은 음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선의의 실수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 중에는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단백질 보충을 목적으로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고기도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혹은 바쁘니까 간편하게 먹으려고요. 그러나 이런 식의 선택이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결정이 될 수 있다. 가공육에 포함된 다량의 나트륨, 방부제, 첨가물은 이미 기능이 저하된 간과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반복적으로 섭취할 경우 해독되지 못한 독성 물질이 체내에 축적되며 결국 만성 질환이나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환자는 국물이 있어야 밥이 넘어가요라며 짠찌개나 국을 빠짐없이 매 끼 섭취했는데 그는 고혈압과 신부전 초기 진단을 받고 나서야 그 심각성을 깨달았다. 젊은 시절에는 신장이 나트륨을 효과적으로 배출해 주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식습관을 유지하면 결과적으로 몸에 소금을 쌓아두는 꼴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그 기준이 이미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즉, 과거의 건강 상식이 지금의 몸에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좋은 음식도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개념이 부족한 탓에 스스로를 돌보려는 노력이 오히려 병을 키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 오해와 착각이 반복되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60세 이후의 몸은 새로운 기준, 새로운 균형을 요구한다. 이제는 단순히 몸에 좋다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로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 선생님은 이정태 박사의 오랜 환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사례는 수많은 한국 중장년층의 전형적인 식습관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는 68살까지 철저히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고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식탁에 앉아 부인이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한 그릇을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셨다. 상에는 짭짤한 장아찌와 젓갈이 빠지지 않았고 이게 진짜 한국 사람 밥상이지 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점심은 회사 근처 백반집에서 해결했는데 역시나 국물 많고 간이 센 찌개를 고집했고 김치와 단무지, 젓갈류를 곁들여 한 상 가득 드셨다. 동료들이 박 사장님 너무 짜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그는 이 나이까지 이렇게 먹고 멀쩡했는데 뭐가 문제야? 라며 호탕하게 웃어넘겼다. 저녁에는 지인들과의 술자리가 자주 있었고 해장국, 감자탕, 파, 부대찌개 같은 진한 국물 요리를 즐기며 오징어젓, 명란젓, 창란젓 같은 짠 안주를 소주와 함께 곁들였다. 국물이 있어야 속이 든든하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고 그렇게 살아온 식습관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60대 중반이 넘어서면서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과 손이 자주 붓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을 경험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러한 증상은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였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은 200에 가까웠고 의사는 즉시 혈압약을 처방했지만 약을 먹어도 수치가 잘 떨어지지 않았다.
박 선생님은 약도 먹는데 왜 안 떨어지지? 라며 의아해했지만 그 원인은 약이 아닌 식습관에 있었다. 수십 년간 맥기 섭취해온 고나트륨 음식들, 특히 국물 섭취는 이미 그의 신장에 심각한 무리를 주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몇 달 후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오고 혈액 검사에선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만성 신부전 초기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의사는 말한다. 하루 권장량의 3배에서 4배에 이르는 나트륨을 수십 년간 섭취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박 선생님은 충격에 빠졌다. 그토록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이 자신의 신장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그럼 이제 뭘 먹고 살아야 하나? 라는 절망 섞인 탄식을 내뱉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전환점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이 시점에서 좌절하고 손을 놓지만 박 선생님은 달랐다. 영양사와 상담하고 부인과 함께 조리법을 하나하나 바꾸어가며 식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밍밍하고 맛이 없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식탁은 달라졌으며 몸도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한 사람의 변화 이야기가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습관이 어떻게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경고이자 동시에 지금이라도 바꾸면 늦지 않다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박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고나트륨 식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치명적인 식품들이 존재하며 특히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음식군이 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가공육이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 보충을 위해 간편하게 선택하는 음식이다. 특히 바쁜 아침에 샌드위치나 토스트에 곁들여 먹는 습관은 너무나 흔하다. 하지만 이정태 박사는 진료실에서 이런 식습관을 가진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고 말한다. 이유는 명확하다. 가공육 100g에는 많게는 2000mg에 이르는 나트륨이 들어있으며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을 단 한 번에 넘기는 수치다. 게다가 여기에는 단순한 염분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고위험 화학물질이다. 이 아질산 나트륨이 위산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환되어 대장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결국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인다. 실제로 이정태 박사는 매일 아침 햄 샌드위치와 소시지를 섭취하던 환자가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다수의 용종이 발견되었고 조직 검사 결과 악성으로 판정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가공육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매우 높아 60세 이후 점차 탄력을 잃어가는 혈관에 큰 부담을 주고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는 마치 녹슨 파이프에 기름때가 점점 더 덧붙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어느 순간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이정태 박사는 환자들에게 생선을 권한다.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 건강을 돕는다. 또한 두부와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뿐 아니라 이소플라본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한다. 닭 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근육 유지에 적합하며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두뇌 건강과 심혈관 보호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이러한 식단으로 전환한 환자들은 불과 석 달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었으며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포기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대체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이다. 지금까지는 습관처럼 먹어왔던 가공육이었지만 앞으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으로 바꾸어야 할 시점이다. 고기를 끊을 필요는 없다. 다만 어떤 고기를 어떤 방식으로 섭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때이다. 많은 사람들이 밥도 못 먹게 하시려는 건가요? 라고 묻곤 한다. 그만큼 쌀밥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수화물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탄수화물 그 자체가 아니라 정제된 탄수화물에 있다.
흰쌀밥, 흰빵, 달콤한 페이스트리류 같은 음식들은 정제 과정에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모두 제거되고 순수한 전분만 남게 된다.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마치 설탕 덩어리를 먹는 것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며 결국 췌장에 큰 부담을 준다.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혈당 조절이 더 어렵다. 이 시기에 정제 탄수화물을 계속 섭취하면 마치 늙은 말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처럼 췌장을 혹사시키게 되고 이는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이정태 박사는 매일 흰 쌀밥 3공기와 단빵을 즐기던 환자가 5년 만에 당뇨병이 발병했고 혈당 수치가 300을 넘겨 응급실에 실려온 사례를 소개한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고혈당 상태는 뇌혈관을 손상시켜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높이며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을수록 알츠하이머병의 발병률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당뇨병의 문제가 아니라 노년기 삶의 질 전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할까? 이정태 박사는 환자들에게 복합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한다. 현미와 잡곡밥은 섬유질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통곡물빵은 흰빵에 비해 혈당 지수가 낮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킨다. 고구마와 단호박은 천연 당분과 함께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면역력 향상에 기여한다. 귀리와 퀴노아는 단백질과 섬유질을 동시에 제공하여 혈당 조절과 근육 유지에 모두 유리하다. 이러한 복합 탄수화물은 단순히 밥을 덜 먹는다는 접근이 아니라 더 나은 탄수화물을 선택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아예 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을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핵심이다. 60세 이후의 식단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한 노화를 위한 전략이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곡물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변화이며 그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과 뇌, 췌장을 지켜주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손주들과 함께 치킨을 나누며 웃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은 보기에는 따뜻하고 정겨운 풍경이지만 그 이면엔 건강을 갉아먹는 위험이 숨어 있다. 튀긴 음식은 단순히 기름진 음식이라는 차원을 넘어 60세 이후의 몸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고온에서 기름을 반복적으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트랜스 지방이다. 이 트랜스 지방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추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극대화시킨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탄력을 잃고 좁아지기 때문에 기름에 튀긴 음식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혈관 내벽에 지방 찌꺼기가 더 쉽게 쌓이게 되고 이는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튀긴 음식에는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물질은 노화와 염증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최종 당화산물은 우리 몸의 단백질과 결합해 세포 기능을 떨어뜨리고 관절염,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등의 진행을 가속화시킨다. 실제로 이정태 박사는 매주 손주들과 치킨을 먹던 70살 할머니가 불과 6개월 만에 관절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걷기조차 힘들어졌던 사례를 소개한다.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정상의 10배를 넘었고 그는 튀긴 음식을 끊고 찜이나 구이로 바꿔보세요라고 권유했다. 이후 할머니는 식습관을 조정했고 석 달 만에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관절 통증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런 사례는 튀긴 음식의 위험성을 단순히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의 변화를 통해 입증해 보인 것이다. 그렇다면 튀긴 음식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하는가? 이정태 박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찜 요리는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며 기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부담이 적다. 구이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조리되면서도 불필요한 지방 섭취를 줄여준다. 삶는 방식은 나트륨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며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면 기름 없이도 바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즉,
포기해야 할 것은 맛이 아니라 방식이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은 천지 차이이며 60세 이후에는 이 작은 차이가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튀긴 음식을 줄이고 대체 가능한 조리법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 관절 상태, 염증 반응 등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습관적으로 선택했던 튀김이었겠지만 이제는 의식적으로 조절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재설계해야 할 때이다. 노년의 식탁은 단지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전략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튀긴 음식과 함께 60세 이후 반드시 경계해야 할 두 가지 식품군이 더 있다. 바로 설탕이 다량 함유된 액상 음료와 고도로 가공된 인스턴트 식품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단 음식을 피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큰 착각이 숨어 있다. 나는 케이크나 과자 같은 건 잘 안 먹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마시거나 갈증 해소를 위해 탄산 음료를 습관처럼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음료들이 액체 형태의 설탕이라는 점이다. 고체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되며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되어 지방간, 고지혈증, 당뇨병을 유발한다. 특히 60세 이후 간 기능과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러한 액상당이 더 큰 파괴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정태 박사는 진료 중 당뇨병이 갑자기 악화된 환자에게 단 음식 드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전혀요. 라는 대답을 들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매일 과일 주스를 한 잔씩 꼭 마시고 있었다는 사례를 수차례 경험했다고 말한다. 또한 라면, 과자, 즉석밥, 통조림 등 고도로 가공된 식품들은 나트륨, 트랜스지방, 설탕, 인공 첨가물의 종합체와도 같다. 이들은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 우리 몸에 복합적인 해를 끼친다. 가공식품의 특징은 빠르고 간편하며 자극적인 맛을 제공한다는 것이지만 이는 동시에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간과 신장을 지속적으로 피로하게 만든다. 특히 이정태 박사는 박 선생님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전통 음식들조차도 방심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젓갈류 등은 가정식이라는 이유로 건강하다고 오해받기 쉬우나 실제로는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고 장기간 섭취 시 신장에 큰 부담을 준다.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점차 저하되며 나트륨 배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체내에 쌓이는 염분의 양이 많아진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정태 박사는 실천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첫째, 국물은 되도록 적게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며 국물을 아예 마시지 않는 식사 습관을 들이는 것이 이상적이다. 둘째, 천연 조미료를 활용해보는 것이다. 마늘, 생강, 후추, 허브류, 식초, 레몬즙 등은 감칠맛을 내는 동시에 짠맛을 자연스럽게 줄여준다. 셋째,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여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것이 좋다.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아보카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5가지 위험식품을 당장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건강한 대안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이다. 이정태 박사는 자신도 80을 넘긴 나이지만 60부터 식습관을 바꾸었기에 지금까지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진료실을 지키고 있다고 말한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무엇을 피하느냐보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쁜 음식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선택하는 것이 노년기의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건강한 선택은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수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의 질로 돌아오게 된다. 60세 이후 식습관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오랜 시간 몸에 배인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짠맛과 단맛에 익숙해진 입맛은 건강한 음식을 밍밍하고 무미건조하게 느끼기 마련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전략이다. 이정태 박사는 수많은 환자들의 식단 조절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은 사실을 전한다. 완벽한 식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작은 변화가 결국 건강을 지킵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몇 가지 방법을 권장한다. 첫째, 아침 식탁에서 가공육 대신 삶은 달걀이나 두부 한 모를 선택해보자.
단백질은 충분하면서도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된다. 둘째, 점심 도시락에는 즉석밥 대신 현미밥과 나물 반찬을 넣어보자. 식이섬유가 풍부한 잡곡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장 건강을 돕는다. 셋째, 저녁 간식으로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 한 줌이나 제철 과일을 섭취하면 몸에 필요한 좋은 지방과 비타민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다. 이정태 박사는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70세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해메그 토스트를 드셨는데 이를 삶은 달걀과 통곡물 빵으로 바꾼 후 석 달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에서 180으로 떨어졌고 몸이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며 기뻐했다. 이처럼 극단적인 식단이 아닌 생활 속 소소한 조정만으로도 건강에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온다. 짠맛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다. 많은 이들이 싱겁게 먹으면 뭘 먹고 살아야 하나요? 라고 묻지만 단 2주만 참아보면 혀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박 선생님 사례에서처럼 처음에는 밍밍하다고 했던 식사가 나중에는 재료 본연의 맛이 더 깊게 느껴진다고 말할 정도로 입맛은 변할 수 있다.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름이라고 해서 모두 해로운 것은 아니며 좋은 지방은 오히려 노년기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호두, 아몬드, 올리브유, 아보카도 등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 실제로 75세의 한 할아버지는 매일 호두 5알씩 섭취하기 시작한 후 반년 만에 기억력이 뚜렷하게 좋아졌고 손자 이름조차 헷갈리던 그가 이제는 친구들 전화번호까지 외우게 되었다고 말한다. 수분 섭취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60세 이후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지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한다. 단, 신장질환이나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모든 변화는 작게 시작해야 오래간다. 이정태 박사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까지 제안한다. 1주차에는 가공육을 생선이나 두부로 바꾸고 2주차에는 흰쌀밥에 현미를 조금씩 섞어보며 3주차에는 튀긴 음식 대신 찜이나 구이를 선택하고 4주차에는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차를 마셔보라고 조언한다. 이러한 변화를 한 달만 실천해도 몸의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으며 혼자서는 힘들더라도 가족과 함께라면 훨씬 수월하게 해낼 수 있다. 손자, 손녀에게 할머니가 건강해져서 오래 함께 있고 싶어 라고 말해보자. 가족은 가장 강력한 동기이자 지지자이며 실제로 어떤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건강한 요리를 배우며 가족 간의 소통이 훨씬 깊어졌다고 전한다. 식단의 변화는 단순히 건강을 위한 조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며 가족과 함께 더 오래 행복하게 살기 위한 준비이다.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의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벼운 몸과 맑은 정신을 갖게 될 것이다. 10년 후, 20년 후의 당신 모습을 상상해보라. 병원 진료 대기실에 앉아 약 봉투를 바라보며 한숨 짓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서 웃으며 건강하게 식사하고 여행을 다니고 손자, 손녀들과 활기차게 뛰노는 모습이다. 그 꿈같은 미래는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녁 식탁에서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된장찌개 국물을 한 숟갈 덜 마시는 것, 햄 대신 두부를 고르는 것, 단 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것, 바로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이정태 박사는 단언한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이 매일 식탁에서 내리는 결정으로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늦었다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늦은 때는 결코 없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시작이다. 건강은 거스를 수 없는 노화가 아니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선택의 결과이며 어떤 음식을 입에 넣느냐에 따라 그 방향은 전혀 달라진다. 이미 수많은 환자들이 이를 몸소 증명해왔다. 건강한 식단으로 바꾼 후 석 달 만에 혈압약을 줄이고 반년 만에 당뇨약 용량을 낮추며 1년 만에 관절 통증이 사라져 다시 등산을 시작한 이들이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이었다. 아침에 가볍게 일어날 수 있고 오후까지 활력을 유지하며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몸. 이러한 삶의 질은 병원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음식에서 비롯된다. 너무 당연해서 무시되기 쉬운 진실이지만 우리의 식탁을 돌아보면
여전히 가공식품이 가득하고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아침엔 삶은 달걀과 현미밥, 점심엔 나물 반찬과 생선, 저녁엔 따뜻한 채소찜과 견과류.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이 변화들이 당신의 몸과 삶을 새롭게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당신의 변화는 가족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함께하는 식사는 그 자체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든다. 손자, 손녀가 할머니의 식습관을 보고 배우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함께 레시피를 공유하고 그렇게 가정 전체가 건강해지는 선순환이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완벽을 추구하지 마라. 단 한 끼의 실천, 단 하루의 변화가 모여 평생의 건강을 만든다.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지, 내일 아침 어떤 음식을 고를지에 대한 사소한 결정 하나가 당신의 삶의 궤적을 바꾼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바란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변화일 것이다. 84살이 된 이정태 박사 역시 당신의 변화와 실천을 끝까지 응원한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당신의 건강한 미래는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